네가 신의사고 내가 신의사야? 되게 좋은데? 나는 갑자기 회춘하셨어. 네. 아 죄송해요. 의사가 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? 87년도 2월에 의사가 됐으니까 횟수로는 33년이 이제 꽉 차게 돼가고 있죠. 원장님 졸업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? 지금이랑 좀 상황들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졸업했을 때가 1986년이니까 34년 이상 전이었고,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던 때는 아니었어요. 그 당시에는 의대 졸업한다는 게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, 지금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라면 그렇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, 그러나 이제 삶이 꼭 돈 버는 게 다는 아니니까 여전히 가치는 비슷하고, 그러나 생활은 그때보다는 훨씬 지금이 윤택해졌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사모님은 어떠세요? 요새는 어때요? 요새 글쎄요,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질 않았어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대변하자면 제가 좀 부적격한 사람인 것 같은데, 의사가 된다는 거 아직까지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의사하면은 윤택한 직업, 돈을 많이 버는 직업. 저는 애초에 그런 거를 꿈꾸면서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지를 않아서 아버지 모습 보여진 거 토대로 이렇게 돼야지 하고서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기 때문에, 의대를 다니면서 봐왔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의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른 일도 훨씬 더 많을 텐데 별다른 사명감 없이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죠. 네.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시잖아요. 네. 정형외과 하실 건가요? 정형외과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듣는데, 요즘 의사가 되고 한국 들어와서는 네, 하고 싶어요. 네,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고 싶은데,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의사가 되기 전에는 그거밖에 몰랐었어요. 보고 자란 게 이제 아버지다 보니까 막연하게 나는 의사가 되면 정형외과 의사를 해야겠구나. 또 대학을 다니면서 아버지 밑에서 실습도 많이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, 모르겠어요, 가족이라서 그런지 기억에 많이 남고, 가르쳐 주는 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남아서 정형외과 의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더라고요. 변호사님, 아드님이 정형외과 하시겠다는데 안 말리셔도 괜찮으세요? 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사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의사가 돼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,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정형외과의 좋은 쪽을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환자분들한테 했을 때 보람된 부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필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. 성공하셨는데. 네. 33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, 의사로서 그거 있으실까요?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죠. 선교지에 한 번 보고 다시 보지 못할 정말 오지의 의사라고 갔는데, 만져보니까 그냥 암이에요. 암. 해줄 게 없는 거지. 정형외과 의사니까 더 해줄 게 없고, 그 상황에서는 암을 전공한 의사들도 해줄 게 없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미안하지만 진통제를 잔뜩 주고 기도해주고 왔던 기억이 있었는데, 진료를 잘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아픈 부분이죠. 삶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어깨에 훈장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상훈이가 봤을 때 아버지의 의사 모습 중에 기억에 남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어요? 방학 되면, 그러니까 실습을 하겠다고 병원에 같이 있다 보면 수술하기 직전까지 책을 이제 찾아보시고 하이라이트 치시고 하시는 거예요. 의사가 되신 지 30년이 넘고 반복되는 똑같은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꺼운 책을 보시는 모습이 자꾸 뇌리에 남는 것 같아요. 네. 아버지로서 아니면 의사로서 이렇게 완전히 행복해 보이세요?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. 표정 관리 잘해요.
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. 솔직히 어린 마음에 볼 때는 늘 표정에는 고민이 많으시고. 아 죄송해요. 왜 그래? 왜 그래? 이게 참 어려운 게요.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.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강요를 하죠. 막 공부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맨날 쳐다보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의사가 되어갖고 살아가는데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젊은이들이라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자기 부모 같은 모습을 갖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의사는 가장 큰 기쁨이 나랑 똑같은 수술을 하는 의사를 키워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. 그렇게 하는 수술을 볼 때 내가 환자가 행복한 거를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따라주는 제자들을 좋아하잖아요. 야, 근데 사실은 내가 하는 그 모습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도 얼마든지 좋은 게 많을 텐데 시야가 좁아지는 거지 점점.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자녀들한테 강요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한 거예요.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당황했구나.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내일 떠나니까 그것도 그래. 공부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. 복잡 미묘해져가지고 그래.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항상 고민이 많으시게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도 생각이 막 가득하신 표정이셔야 돼. 근데 저한테는 그게 가장 아빠다운 모습이어서 이 일을 하시고 또 옆에서 환자 대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진중하신 모습, 뭐 행복하다고 해서 막 다 웃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. 근데 정말로 환자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렇게 하시는 게 행복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. 신의사신 의사신 거잖아요. 네. 진짜의 의사로서의 삶의 앞으로의 뭐 포부? 네. 전 이제 새로 시작하시니까 뭐. 그런. 새로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보고 싶다. 뭐 이런 포부? 그리고 이제 신 의사로서 또 남은 또 의사가 생활이 있으시니까.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사람 살리는 의사가 돼야지 그런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. 한 해 한 해 공부하면서 내가 뭐라고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려? 약간 그런 생각? 어떻게 환자들을 대하지?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.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중에 환자분들이 너의 교과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좀 많은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의사가 좀 되고 싶어요. 그 경험들을 토대로 나중에는 아버지랑 의료봉사 다니고 또 미래에 가정이 생기고 아들이나 딸들이 생긴다면 또 저와 같이 그렇게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. 그게 지금 생각했을 때는 포부인 것 같습니다. 신 의사님처럼. 신의사는 이제 그냥 신 냄새가 나죠. 신의사가 돼서 꼰대 의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신의사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는 이제 후배 의사들한테 멘토 역할을 좀 제대로 좀 하고 아픈 분들을 치료를 해갖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방의 열악한 부분들을 가서 좀 도와드려서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일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쉰 의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잘 부탁해.